당구대를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당구대 밑판에가 이렇게 그 어떤 판이 있어야 되겠죠. 어목판이라든지 플라스판이라도 괜찮아요. 그 위에다가 또 당구대 천을 이렇게 깔고 옆에 쿠션은 일반 고무를 붙여두면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일반 고무에다가 만드는 방법이 제가 고무 제조나 플라스틱 제조, 금속 제조에도 이게 동일하다 그랬죠.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동그랗게 만들었다면 대중소로 넣어가지고 쿠션을 좀 좋게 만든다고. 그 다음에 고무 액상을 덮으면 이게 쿠션이 아주 좋아지는데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에도 동일하게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중소 이렇게 알갱이를 동그랗게 넣었다. 그 다음에 그 액상을 덮어갖고 탄력을 좀 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금속에도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 세로로 뼈대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대중소로 넣어서 탄력이 좋은 이런 탄력이 좋게 만들려면 동그란 알갱이로 넣겠죠. 알갱이가 이제 모양과 형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중소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탄력이 좋은 철판, 탄력이 좋은 금속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구리판이다. 구리판도 동일하게 만들 수 있고요. 대중소로 넣어서 규칙적으로 배열하면 전기선처럼 그 안에 전기가 이렇게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유리석연 같은 데서는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고. 철사 같은 데 금속판 제조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뼈대를 금속판 가로 세로로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이제 서로 어떤 재료가 틀려도 서로가 같은 재질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알루미늄에다가 스텐 뼈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플라스틱에도 동일하게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 세로로 뼈대를 넣어주거나 금속 뼈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카본 소재에도 이렇게 가로 세로로 뼈대로 들어가서 금속 소재가 들어가거나 금속 가루가 들어가나, 합성섬유 나일론 소재가 뼈대로 가로 세로 들어가거나 합성섬유 나일론 가루가 들어가거나 입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른 종류로도 다른 재료로도 동일하게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칼 만들 때도 이렇게 쓰고요. 고무판 만들 때도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을 가로 세로 이렇게 하거나, 고무판 안에 금속 뼈대가 들어가거나 플라스틱 뼈대가 들어가고 그다음 고무판을 덮어도 돼요. 소재가 서로 틀려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합성섬유, 아라미드 섬유 같은 데도 이렇게 금속을 꽈가지고 넣어서 방탄 소재를 만들거나 금속 가루를 넣어주거나 돌가루를 넣어주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합성섬유 나일론 가루를 추가적으로 넣어갖고 탄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또 심지 구조로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심지 구조로. 이렇게 해서 아니면 합성섬유 이렇게 합성섬유 실에다가 거기다 금색 다양한 색으로 알갱이 구조를 염색을 해서 입자 구조나 그래서 넣어가지고 다시 실로 만들면 컬러풀한 천연색이 나오거든요. 수십 가지 색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유리석연 코팅 예사로 유리막 코팅제를 합성섬유 실이나 천 이런데 넣거나 또 어떤 금속 구조에 넣어주거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 금속 또 고무판 이런 데도 그다음에 플라스틱에도 좋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페인트 부분에 철근 만들 때도 유리석연 기타 모두 금속 코드 유리석연 코딩에 사람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고, 수도 부품들, 자동차 부품들, 선박 우주 부품들, 산업용 부품 만들 때도 유리석연 코딩에 사람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인쇄 잉크나 페인트, 그다음에 그림 물감, 저도 그림 물감에 100% 이거 넣었어서 아주 색깔이 좋습니다. 산마 페인트는 KCC나 이렇게 어떤 이런 노루 페인트나 이게 페인트 회사에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엔진 오일과 윤활제, 불순 연삭 같은 데서도 SK인가? 거기서 이거 유리석연 코팅에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 철판 만들 때나 이럴 때도 유리석연 코팅에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우주 비행체나 배 철판 만들 때나 거기다가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연 코팅에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여러 것 코팅 구조. 그럼 자동차 색깔이 전부 다 아주 깨끗합니다. 이건 현대 기아차나 볼보나 또는 토요타나 GM이나 폭스바겐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도 중국 자동차 회사 쓰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코팅을 여러 겹, 기타 다른 코팅 줘도 돼요. 여러 겹 철판 위에다 페인트 코팅한 다음에 여러 겹 코팅을 줘서 바람이 미끄러지는 구조를 만들어서
주행거리를 같은 연료에 비해서 늘어나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비행체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탄소 섬유를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과 기타 다른 기반으로 만들거나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지르면 더 좋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리창이 있다. 그런 거에다 프렉치창을 겉에 대가지고 홈을 파서 이렇게 접합시키는 구조를 쓰고 겨울이나 여름으로 온도 변화가 일어날 때 봄이다 그러면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안에가 유리창이고 겉에는 플라스틱 얇게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깨지지 않게 보석상 털잖아요. 그러면 이게 깨지지 않을 정도로만 투명하게 들어가면 유리창 너무 쉽게 깨지니까. 그 다음에 안에는 아크릴창이고 겉에는 플라스틱창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에는 투명 필름 그러니까 겉에는 플라스틱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창 방탄 플라스틱 방탄 필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방탄 소재로 들어가도 되고요. 플라스틱창 유리창에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내열 구조를 갖춰줍니다. 아크릴 같은 제품 만들 때도 기존 아크릴에다가 살짝 거기에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기타 다른 합성섬유 투명한 계열로 해가지고 여기서 코팅 구조를 줘주거나 아니면 판을 아크릴이 좀 약하므로 투명도도 문제가 없게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가 90%짜리가 있어요. 그거를 약간 붙여주는 식으로 해서 강도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가 90%짜리하고 아크릴하고 섞어가지고 새로운 형태 아크릴을 만들어도 됩니다. 어떤 광섬유선을 만들 때 석영실을 기초로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서 안팎으로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빛을 타고 흐르게끔 만들어줍니다. 실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소리가 전달되거든요. 실에도.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광섬유선을 둘러싼 것은 아크릴 선일 수도 있고 거기에 겉에 외피가 아니면 합성섬유 나일론 이런 것도 들어.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광섬유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아크릴을 섞어서 광섬유선을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광섬유선이나 전기선, 전기 피복선, 또는 통신선에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작 안팎에 코팅 구조를 주거나 이런 형태의 절연 구조를 조금 더 줘서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이런 절연 테이프 아니더라도 절연 다 됩니다. 그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구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당구대를 비싸잖아요. 비싼 거는 뭐 36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중고 당구대는 5, 6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조립하고 해체하는 비용 이것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럼 조립을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없을까요? 조립을 간단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좀 싸게 만들려면 일단 조립식으로 다리를 만들 때 밑에가 미끄러지잖아요. 사람만 조금만 밀어도 미끄러지면 당구대를 사용할 수 없을 때인데 묵직해야 돼요. 그럼 흡착식으로 밑에를 이렇게 해서 공기압을 넣어서 여기서 다리는 이렇게 돼 있고 공기를 넣어가지고 밑에 흡착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를 흡착식으로 들어서 강하게 빨판처럼 딱 바닥과 고정이 되도록 이런 형태의 다리는 의자에도 사용될 수 있고 다른 데도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산업용 다리, 산업용 기계 제품에도 그래서 공기를 이렇게 공기를 어떤 딱 빨아들여 갖고 진공 상태를 만들든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쪼이면 이렇게 딱 흡착이 되는 식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면 이런 다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다리를 만드셔도 되고 밑에 부분을 결합을 시켜 갖고 다리 부분을 잘 미끄러지지 않게 무겁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책상 다리가 있고 이렇게 무겁게 조립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개인도 그래서 판을 가져다가 이렇게 조립을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조립 설치 비용이 더 많이 든대요. 그래서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립식으로 다리도 조립하고 상판은 따로 하고 이렇게 되면은 온라인 택배로도 보낼 수 있을 텐데요. 네, 깨지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약간 그쪽에 원목판이 좀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좀 더 돈 비싸게 좀 원목판을 이렇게 더 붙여줘가지고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해줘갖고 조립식으로 원목판이 있어갖고 진짜 당구 다이처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뭐 꼭 필요는 있을까요? 예. 미끄러지지만 한다. 사람이 이렇게 타는데 기대는데 찐이 미끄러지면 좀 그렇죠.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이것이 가벼우면서도 밑을 흡착하는 바닥을 흡착을 해주면 좋다 이 말씀이죠. 잘 미끄러지지 않게 체중에도 그러면 강하게 흡착하는 방식이 제일 낫다. 바닥에 이렇게 고정하게 그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바둑판 만들 때 바둑의 위에는 어떤 돌 구조, 돌 구조. 뭐 오기 일반 돌 같은 걸로 바둑판을 만들어도 돼요. 밑에는 이제 플라스틱이고 뭐 조잡하게 만들면 조잡하게 좀 고급스럽게 하면 고급스럽게 나온다. 이런 형태의 바둑판을 만드시거나 위에는 나무고 안에는 이렇게 아래는 이렇게 플라스틱인 이런 구조도 만들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바둑판을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바둑알을 그래도 모든 돌가루, 돌이나 돌의 입자를 가지고 접착을 시켜가지고 형태를 가공하면 오히려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바둑알을 가고 뭐 검은 돌이나 이렇게 색깔만 이렇게 칠해주면 색깔만 염색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가루를 만들어갖고 형태를 찍어내면 균일한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뭐 얼마든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도 바둑알 같은데 유리석영 코팅 내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그러면 소리도 경쾌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피커 같은데 스피커의 진동판에 이렇게 제가 스피커 같은데에 미니 스피커가 안에 여러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4개나 5개 들어가서 뭐 작으니까 전기도 별로 안 먹어요. 언어프 구조로 2개 쓸지 3개 쓸지 4개 쓸지 해서 부피는 작은데 이거 소리가 합쳐 나오면 크다는 거죠. 거기서 뭐 4개가 스피커가 있는데 그중에 2개짜리는 사이즈가 큰 거다. 전력도 많이 들어가. 그중에 3개는 일반 사이즈고 1개가 여기 독특하게 좀 큰 사이즈다. 그러면 소리가 융합해서 나오는 거로 파워가 세집니다. 서로 다른 사이즈를 만들어 놓으면 그와 같이 하시면 적인 소리에 대해서 언어프 구조로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스피커가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밖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스피커를 만들 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를 틀린 모토에도 들어가요. 두께를 틀리게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형태에 들어가거나 알갱이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가는 입자구조에 대중소로 들어가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크고 작은 연구자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축에다가 서로 굵기 같은 구리선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이렇게 앞뒤로 배치하거나 위에다 배치해 준다는 거죠. 전기가 생산되도록 이것을 밑에다가 하나 더 넣고 하나 더 넣고 해가지고 이것을 각각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진동판인데 진동판에다 홈을 파서 소리를 증폭하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진동판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뭐 이렇게 평판 진동판도 홈을 파서 홈이 이제 대중소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앰프나 기타 모든 다른데 앰프나 스피커에다가 자체에다가 전기를 증폭하기 위해서 약간 금속 콘덴서 같은 개념이나 미니 배터리 콘덴서를 추가로 배축해서 전기를 업시켜서 파워를 업시키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판 구조에서 이제 콘덴서가 될 수도 있어요. 제 방식이 금속 콘덴서 얘기했죠. 금속으로 콘덴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콘덴서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파워뱅크가 됐든 자동차 이런 건전지 1차 전지 2차 전지 됐든 자동차 연료전지가 됐든 납축전지가 됐든 6개가 있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1개 썼으면 되지 2개 썼는지 3개 썼는지 4개 썼는지 5개 6개 이런 형태의 전기를 각각 몇 개 연결하냐에 따라서 전기량을 틀리게 공급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모든 기판 구조에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워를 전기를 특히 뭐 배터리 방식이든 어쨌든 아니면 110이든 220에 연결했어도 이렇게 전기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증폭하거나 감압하는 구조를 쓸 수 있는데요. 전기량을 많이 쓰거나 적게 쓰거나 이 뜻이죠. 이렇게 모든 기판 구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2차
전지, 2차 연료 전지도, 자동차 2차 연료 전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기량을 틀리기 위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조명 같은 데 달아 가지고 전기를 몇 개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건전지 같은 것도 이렇게 전기량을 틀리기, 빛을 밝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은 모든 기판 구조 앞에 미래 구조, 로봇 같은 데에서도 이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로봇에서도 테슬라 로봇이든 어떤 로봇 기술에서도 이 기술을 전기량을 틀리게 해주는 기술을 배터리에 따라서 배터리 몇 개에서 전기를 연결해 쓰냐에 따라 전기량을 틀리게 해주는 기술을 로봇이나 어떤 자율주행 차량이나 어떤 데서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전기를 각각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강중약으로 줬다 합시다. 그래서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튼튼한 구조를 만들어서 전기세 15W, 60, 30W, 60W 기타 더 밝게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전구나 형광등 또는 LED 등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LED 등 같은 데도 전구를 LED 등이다 그러면 LED 등에 발광 소자가 40개 있다. 그럼 20개만 뭐 램프 방식도 돼요. 영변의 전구가 40개 중에 20개만 전기를 주 10개만 전기를 40개만 주 이런 형태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소자 하나 안에도 강중량으로 전기를 줄 수 있습니다. 10단계도 돼요. 레이더 소자다. A사 레이더 소자 하나 같은데 제 그 페이스북 광고 내셨죠. 전 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로 줘요. 면적 대비에 최대한 집적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도체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 구조도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최대한 집중하는 거. 디스플레이 화소수에서도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최대한 많이 집중을 한다는 거죠. 같은 면적 공간 대비해서. 대자리는 대자리대로, 중자리는 중자리대로, 소자는 소자리 역할이 있다는 거죠. 섬세한 고화질의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서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디스플레이, 카메라, 소니라든지 삼성의 카메라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미지 센서 만들 때. 그 다음에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로 해서 최대한 집적의 개수를 늘려놓고 그래야지 섬세하게 전파의 개수를 많이 해서 디지털 화면을 영상 레이더로 가는 기술이라는 거 말씀입니다. 레이더 소자의 전기를 10단계로도 가능하나 일단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강중량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팀별로 몇 개를 묶어서 쓸지에 따라서 전기의 파워가 틀려지거나 전기의 전파의 성질이 틀려지는데요. 일단은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쓰는 방식을 사용해요. 제가 물에다가 전기 분해법 얘기했죠. 서로 파행히트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행히트는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준다. 물의 깊이를 따라 상중하로 조사해준다. 전기 분해법과 열 분해법으로 수소 선수를 추출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비행체 앞에다가도 이것을 회전 방식으로 돌려서 미사일 방어하는 데 쓰기거나 추진 구조로도 사용한다.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보면 약간 회전식으로 이걸 돌려주면은 것이 약간 토네이도 같은 현상이나 미사일을 정타를 맞지 않게 하거나 기판을 태워서 녹이거나 이렇게 서로 파행히트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쓰면 이렇게 레이더 먹통시키는데 짱 좋아요. 전파가 서로 뭉치면서 강하게 이것을 태우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지상 무기에다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이제 지상 사람이나 이런 차량에다가도 지상에다가도 조사를 하면 거기가 태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서로 파행히트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행히트는 적외선 전파, 서로 파행히트는 또는 초음파가 됐든 모든 음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파형을 같이 쏘아주면 이것이 강하게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을 태운다는 거죠. 이게 눈이 익어버릴 수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고열로 인해서 눈이라든지 익어버리고 그래서 피가 나온다든지 순간적으로 충격으로 실시하거나 죽고 전기 출력을 강하게 주면 줄수록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군사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실내 시가전이다 그러면 이제 빌딩 안에 들어갔다가 열화상 카메라 사람을 측정을 하고 거기다가 대상으로 이 전파를 쏜다는 거죠. 또는 서로 파이들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만으로도 가능한데요. 헬기 같은 데 이렇게 정착을 시켰다 그러면 서로 파행히트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는 금속을 탐지하고 서로 파행히트는 적외선 전파는 사람의 체열을 높여서 사람을 탐지합니다.
이런 CCTV나 모든 그 적외선 카메라 구조에서 적외선 전파나 기타 다른 전파, 초음파 등 것을 보내가지고 열화상 카메라에서도 체열을 좀 더 높여서 뚜렷하게 영상을 얻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열화상 카메라다 그러면 초음파라든지 박쥐가 초음파 봐서 사물을 분별하자, 기타 다른 전파를 봐서 추가적인 영상을 획득해서 그것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는 그런 카메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레이더 소자, 이렇게 A사 레이더에다가 대중소로 들어간다. 전기를 강중력으로 들어가는 10단계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서로 파형이 서로 여러 개를 묶어서 팀별로 쏘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 전 세계로 수천 조번에 수백 조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자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전파를 쏘고, 이동통신 전파도 그렇고 모든 전파를 쏘고 송신하고 수신할 때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전파에다 숫자를 둘 수도 있어요. 비밀번호도 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를 둘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께 맞는지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자기가 쏜 전파인지 맞는지. 네. 그 다음에 이 전기를 공급을 할 때 금속 배터리라는 개념을 쓰거나 물에다가 이게 어떤 금속 판, 알루미늄이다, 구리판이다, 그럼 금속 판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쓴다는 거죠. 그걸 넣어가지고 물 플러스 금속이 들어가면 그 배터리가 되는 이 기술을 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구리바를 넣어준다든지, 같은 금속을 하셔야 돼. 아니면 스파크 생겨요.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에 수많은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전기를 꺼내서 가두어줍니다. 왔다 갔다.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물 플러스 금속, 일단 나는 항상 조금 첨가시켰으니까, 나는 소금 좀 첨가시켰으니까 이것은 너하고 기술이 틀려, 이러면 양심불량이세요. 어떤 걸 첨가시켰든지 기본적인 구조는 제계수교리라는 건 여기다가 모터의 종료자를 철심 구조에다가 또 구리 코일을 감았기 때문에 스파크가 이렇게 쇼트가 일어난다 그랬죠. 서로의 전기 전도가 틀려서 자동차 2차 전지의 양극재에서도 금속 구조가 틀려서 스파크가 일어난다. 전기 전도가 틀려서 같은 금속으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만들 전기를 왔다 갔다 가두는 현상을 일으켜야 된다고. PM 반도체에서도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구리바에다가 구리쿨을 감면 그게 이제 미니 구조로 안 내렸을 때 콘덴서, 금속 콘덴서라는 개념이 생기게 돼요. 피복을 갖춘 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게 크게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것을 수없이 작은 구조를 연결해서 이게 작은 구조가 50개 들어간 그런 배터리, 100개 들어간 배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에다가 절용 구조를 수십 장, 수백 장 겹쳐가지고 MLCC 기술에도 들어가거나 금속 배터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다 이쪽은 면이 평판이고 이쪽은 두껍게 만들어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열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전기나 열이 들어가서 전기가 열이 들어가 가지고 이쪽 부분에 있어서 금속 다이오드가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의뢰는 구리판이다 그러면 이런 구리에다가 이렇게 대중소 이렇게 해가지고 구리 알갱이를 넣어줘요. 나노 구조로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이나 불규칙에 넣어갖고 딱 액상을 덮으면 그래서 전기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서로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원리, 제 이론을 따라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도 유리소경 코팅 예사람 유리망구를 넣어서 제조하고, 구리는 다 구리, 철사, 철근 다 돼요. 모든 금속 구조나 고무판, 합성소매 실과 페인트, 잉크, 엔진오일, 윤활제 이런 데도 다 들어가고, 방청제, 오일 스탠드 들어가고, 금속, 자동차, 철판이로 모든 철판 만들 때도
이게 들어갑니다. 녹슬지 않게 되고요. 녹슬지 않기 위해서 구리나 어떤 철사, 철근 이런 데다가 페인트 코팅을 해가지고 녹슬지 않게 하는 기술을 또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철사나 철근이나 기타 금속 구조에 알루미늄 코팅을 해서 부식이 안 되게 하는 기술 구조를 쓰거나 에어컨에 보통 알루미늄 어떤 금속이 판이 들어가는데 거기다 구리를 약간 코팅을 해서 살균 효과를 가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이걸 사용한다. 여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구리 코일을 만들어 주거나 반도체 카패시터,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주거나 그래서 태양 전지판으로 만들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피복을 갖춘 채 두께를 틀리게 하면 왔다 갔다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걸리게 되고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금속 자체로는 전기가 생산되지 않아요. 구리 코일로도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어떤 유튜브에서 하시던데 제 기술을 보고 하신 거 전기 걸리지 않으면 전기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제가 이따가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오목화음을 봐서 광을 수십 장 수백 장 이렇게 그것을 집중해서 이거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면 태양을 증폭할 수 있다. 농사 구조에도 비닐하우스 같은데 농사 구조에도 빛을 반사 복사해서 농사 구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태양열 조립판에도 오목화음을 봐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사방에 배치해 가지고 태양빛이 어느 쪽에서 들어오든지 반사 복사하는 이런 구조를 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태양열 조립판에도 그렇고 태양 반사판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레이저 광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들어갑니다. 이런 판을 금속을 바닷물 또는 소금물에다가 이런 금속판을 넣어가지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석 피복 없이 이렇게 많이 전기선을 걸어주면 좋아요. 전기가 많이 생산. 유튜브에서 이걸 하시는데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 거. 전기를 걸어주지 않으면 생산되지 않습니다. 금속 자체로는. 이런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인데 전리층이 이제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전리층에 가득한가? 그래서 왜 별에만 가득한가? 그래서 테슬라 전기유도처럼 전기가 전리층이 전기이기 때문에 빛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전파 구조에서 A사 레이더에서도 그렇고 모든 전파 송수신 구조, 위성통신, 스마트폰 통신, 모든 송신 구조에서 오키통신, 전기 주파수를 해당되는 주파수 여기다 살짝 자극해주면 이쪽으로 온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이게 제 기술입니다. 서로 전파의 송수신과 늘어나고 명확히 잡힙니다. 해당되는 주파수를 잡기 위해서 동일한 주파수를 걸어주면 더 좋아요. 전기만 걸어줘도 오히려 잘 옵니다. 일반 피레침에다가 전기를 활짝 걸어서 전기를 유도할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를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구름에 있는 전기를 좀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습한다고 뭘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여기다 바닷물 같은데 이런 금속판을 일단 전기를 걸어줘서 바닷물 용액 소금 같은데 놓고 바닷물에 놓고 이게 금속판을 많이 얇을수록 좋아요. 전기를 걸어주면 많은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자동차의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많이 감아놓죠. 연구자석을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구리선 연구자석 그다음에 연구자석을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아니면 구리에다가 약간 닝식으로라든지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저 많은 전기가 생산돼요. 이런 전기선과 통신선, 광섬유선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기 자동차 회전축에 서로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고 자석을 두 개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가 들어가거나 알갱이나 입자 구조에서부터 가루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들어갑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동차 뭐 석유로 돌리든 가스든 전기로든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가 되겠고요. 전기살인의 구리선이 피복 없이 대중소에서 전기 하면은 전기가 주파수 방식으로 송전이 됩니다. 전기선은 여러 개 너무 좋고요. 자동차 비행체에다 이걸 싣고 다니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풍력으로 돌려가지고 회전축을 생산하거나, 석유로 돌리거나 가스로 돌리거나, 또는 태양력으로 얻은 기초 전기를 가지고 돌려서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지붕에다가 이렇게 태양 전지판 놓고 그걸 생산된 거를 회전축으로 돌려도 되고요. 풍력 이렇게 전기 이렇게 물레방아식으로 풍력 발전기를 물레방아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러 개가 한꺼번에 돌리는 구조를 쓰고, 그걸 돌리면 전기가 생산되는 구조를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조명에다 태양전지판 넣고 집안에 조명 놀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회전축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집안에 있는 110이나 220으로 이것을 돌려서 이거를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네.